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저하고 첫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일단은 뭐 저를 간단히 소개하고 그리고 수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처음 공부한 학생들만 여러분들이 이제 저 선생님 누굴까?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을 것이고, 또 수업은 어떤 방향으로 할까? 이런 부분도 궁금한 점이 있을 거야. 그래서 첫 시간은 간단하게 제가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교재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형소법이 뭔가, 그리고 우리 형소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또 경찰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경찰 공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경철 교수는 누군가? 라고 있죠. 궁금할 거 아니야. 자, 저는 이제, 학사는 법학을 했고요. 그리고, 석사는, 제가 이 수사 과정, 수사라는 과정을 공부하면서 이게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그죠? 뭐, 지문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자를 할 때 과학수사, 여러분들 CSI 알죠?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석사는 제가 그쪽에 가지고 과학수사 쪽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가 경찰 형태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뭐 지문 과정이라든가, 범죄자를 잡는 어떤 심리적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아니까 그런 거 여러분 한 번씩 물어봐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박사는 형사소송법 다시 돌아와서 그렇죠? 형사소송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들어가면은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중앙경찰학교죠. 그래서 중앙경찰학교에서 제가 먼저 가가지고 이쪽 받아서 외래 교수를 겸했고요. 그리고 이제 메가 시에스트 경찰학원, 그리고 현재 우리 경찰학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금하면은 항상 하는 말 있죠.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제 이름을 치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어떤 강의를 했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아마 구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필수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네이버에 제 이름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뭐 책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 얼굴도 나오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동영상도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저 한번 보고 싶으면 이름 한번 쳐가지고 제 얼굴 한번 구경해주고, 그래서 제가 순위가 앞으로 갈 거 아니야. 그렇지? 클릭수 형태로 많이 가니까. 인기도. 저보다 지금 현재 인기가 좋으신 분이 정치인이에요. 정치인한테 밀려요, 항상. 예?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 학교가 이제 바로 이 중앙경찰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앙경찰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공부를 좀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실 건데요. 제가 이제 중앙경찰학교 장면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 자, 이게 바로 이제 본관 전경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될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보통 학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곳에 이제 교수님들도 다 형태들이 계시고 하면서 그래서 관리를 하는 곳이죠. 자, 이게 이제 제가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자는 여러분 거보다 더 좋죠. 그죠? 이렇게 앉아서 이런 식으로 제복 입고 이렇게 수업 받습니다. 겨울 동복은 이렇게 있고요. 잠바까지 있잖아요. 그죠? 잠바까지 있고, 지금 291기들이 지금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이 강연도 마찬가지 영역 수업하는 방면들이죠. 받죠? 얼굴빛들이. 그지? 월급도 받고. 여기서 보면은 100% 월급 받지 않아도 교육비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100만원 약간 못되게 다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장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여경들. 그죠? 여경들. 여학생반, 남학생반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하복이죠? 그죠? 이번에 새로 바뀌어가지고 옷이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경찰들이 지금 입고 다니는 옷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기다 아까 이제 잠바 입으면 동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보면 우리가 들어올 때 보면은 경찰복이 있죠. 그게 이제 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졸업을 한다든가 뭐 내식을 한다든가 이럴 때 입는 옷이고 뭐 그 상을 받으러 간다든가 이게 정복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봐도 이제 우리 여경들 이제 잠바 입고 이렇게 하복 형태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가면은 남경반 하나 여경반 하나 꼭 맡아요. 그래서 여경 남경 이렇게 들어오게해서 반하고 같이 입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연락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연락처도 있고, 그 다음에 카페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경찰 합격은 경찰과 함께 이렇게 해서 카페 이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뭐 교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제가 올리니까 좀 더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그리고 뭐 이렇게 이름 등록하고 그러면 뭐 카톡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이렇게 하면, 요즘에 사이버의 형태로도 저도 잘은 못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버나 이런 데서도 같이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을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런 날도 여러분들이 같이 언제든지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부담은 안 가져도 됐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 카페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 카페.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수사하고 형사법하고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죠. 공부 방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해온 세월이, 그죠?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16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젊은 나이에 저는 강의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고시를 공부하다가 빨리 포기해버리고, 그죠? 남들은 훨씬 낫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래 버티질 않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건 뭐 내가 할 길 아니다 생각하고, 이 정도 했는데 나를 학교 못 시킨다면은 국가는 나를 포기했다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때려치고 그 학원계로 먼저 들어왔죠. 그죠?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원계 먼저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16년이 흘렀어요. 벌써 2000년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그지? 그때는 막 나이를 속였죠. 왜냐하면 강의 듣는 사람 중에서 막 나하고 나이 같은 사람도 막 있고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나이도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이려고 막 양복 입고 다니고 막 막 잠바 입고 이렇게 출행이 보통 청바지 입고 교무실에 앉아 있다가 그 공무원 선생님들한테 혼나기도 했어요. 뭐 학생이 여기 들어와갖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저 선생님인데요.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어린 형태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세월이 이제 흘러가지고 벌써 16년이나 흘렀어요. 근데 16년 동안 제가 이제 경찰만 강의를 했죠. 경찰들.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서에 제 제자가 없는 데가 없을 겁니다. 16년을 제가 했으니까.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녔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각 뭐 청에도 있고, 여기 뭐 중앙경찰학교도 제가 가서 보니까 전주에서 제가 강의했던 학생이 있더라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르지. 갑자기 와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자기가 전주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죠? 2008년도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만나면 반갑죠. 어디서든지. 이런 데서 만나면 반갑고, 제가 아마 지금 최초일 때 제가 제일 알고 있는 게 2000년부터 제가 강의하면서 지금 제일 빨리 올라간 친구가 지금 아마 경감이라는 친구 하나 있어요. 경감. 순교 들어가서 지금 경감이 되어 있는 친구 하나 있습니다. 16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경찰연구원이. 근데 처음에 막 경찰이라는 강의를 시작할 때는 솔직히 그때는 그렇게 이제 막 바람이 불어올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수사 경찰이라는 과목을 새롭게 영입을 시켜가지고 이제 경찰이 IMF 지나고 나서 이제 경찰이 뭔가 바람을 불려고 올 때 한참 이제 뭔가 해봐야 됐다. 그래서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경찰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부터 서서히.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경찰이라는 이런 공부가 상당히 쉽게 합격할 수 없는 이런 과목이 되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 한 6만 명이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 1차 합격은 한 6%. 그죠? 그리고 최종 합격까지는 3%. 그게 반 정도니까 3%가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6만 명에 3% 합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안에 들어가는데, 보통 남자 경찰은 1년 만에 끝내야 됩니다. 여경은 2년입니다. 아쉽게도. 그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잡지 마세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
그걸 참 명심하세요. 나는 8개월 만에 끝내버릴 건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경찰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약한 과목이 있죠? 영어죠. 근데 영어를 잘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경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고시급이죠. 고시급. 근데 그러면 나는 그럼 여경 힘드니까 차라리 그러면 공무원 할까? 공무원은 더 높습니다. 공무원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솔직히 우리가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애들 우리 경찰로는 잘 안 와요. 하지만 공무원에는 몰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커트라인 상승이라든가 시험률의 증가라든가, 그죠? 그리고 결국은 시험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영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경찰은 여러분들이 해볼 만해요. 좀만 고생하면, 그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 시험은 8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학원의 기술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도 학원 선생님들 보면 놀라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형사소송법을 2달에 한 번 끝낸다? 교수님들 절대 못 합니다. 그걸 어떻게 끝내요? 이 내용을. 할 말도 많은데. 그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끝내신다는 거예요. 최대한.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술력이죠. 여러분한테 학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기술 가르칩니다. 어찌 보면 시험 끝나고 나면 형소법이 뭔지도 몰라요. 제가 중경에서 강의할 때도 질문하면은 합격은 학생들이 모릅니다. 아니 이걸 몰라? 그러면은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시험 몇 점 맞았는데 90점 맞았대요. 90점 맞았으니 이거 기본도 몰라? 그러면 잊어먹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잊어먹죠. 시험 볼 때만 써먹었으니까요. 이제 잊어먹어도 상관이 없거든. 굳이. 그게 어찌 보면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문을 하면은요, 절대 안 잊어먹지. 왜 그러는지를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왜 만들어질까를 알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잊어먹어요. 이 기능을. 근데 딱 봐가지고,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누군가 가르쳐주면, 그래? 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 다시 하려면은 잊어먹는 거죠. 잠깐 할 때만 써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공부 방법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암기입니다. 왜? 내가 암기를 잘 못하니까. 예? 머리가 멍청해서 그런지 저도 암기는 잘 못해요. 왜? 그러다 보니까 암기라는 것 가지고는 저는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어요. 암기 형태는. 그러니까 그리고 외우려고 하더라도 차라리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이해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 쓴다면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르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께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낮게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잊어먹는 속도가 좀 늦어요. 왜? 원리를 아니까. 그지? 자, 근데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그죠? 객관식. 그럼 이해는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원리를 풀어야 되잖아. 그럴 수 없죠. 시간이 없는데. 시계를 조립하면 되겠어? 시간도 없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원리는 알지만 시계를 조립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로 찍어내야 돼요. 그래야 많이 팔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조립하면은요, 안 돼요. 내가 도장을 팔 줄은 알아요. 하지만 차라리 컴퓨터 기계로 파는 게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럼 돈은 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컴퓨터 기계로 팔면은 결국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리도 모르고 장사를 하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도장 팔 줄 아는 기술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도장 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감 도장이나 이런 경우. 그건 파주면 돼요. 그리고 막도장 같은 경우는 컴퓨터 기계로 그냥 파주면 되는 겁니다. 어디다 쓰실 겁니다. 그러면은 뭐 잠깐 뭐 도장 어디다 은행에서 쓰려고요. 그러면 뭐 인감 도장 아니시죠? 그러면 기계로 딱 파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죠. 빨리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곧 다시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소리는 뭐냐면 암기는 할 필요 없지만 먼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객관식 시험은
빨리 풀어야 된다. 100문제 풀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뭐 수능 보듯이 해가지고 몇 문제 딱 주면서 이거 50분간 풀고 1시간 풀고 이런 게 아니라 100문제 딸랑 던져주고 5과목을 100문제입니다. 그리고 100분 만에 풀어라고 던져줍니다. 그럼 어떤 학생은 형법부터 먼저 푸는 학생, 어떤 분은 영어부터 먼저 푸는 학생, 어떤 형사성부터 먼저 푸는 학생, 이러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죠. 하필이면 어려운 걸 먼저 푸는 학생이 있어요. 내가 자신 있다는 과목이 형소법이었는데 형소법인데 그날 형소법이 엄청 어려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 풀다가 딱 보고 나서 아이고 다 풀었다 딱 봤더니 시간은 40분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형소법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나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객관식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빨리 찍어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포인트예요. 시험에 나올 만한 문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구들을 잡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되려면 이해를 먼저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했구나. 이것만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응용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응용 능력이 생기면은 곧 암기는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돼요. 하지만 이해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해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제가 암기 방법, 책에도 써져 있어요. 암기 방법을 써놓습니다. 그건 그때 외우면 돼요. 그죠? 근데 꼭 우리 수험생들의 그 문제점이 뭐냐면 외우지 말라는 것은 막 어떻게든 외우려고 이해를 하기 싫으니까, 암기하라는 것은 귀찮으니까 암기를 또 안 해요.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저처럼 빨리 포기합니다. 국가가 안 받아줄 거라 생각하고. 시험은 그들이 뽑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뽑는 기준에 들어가야 돼요. 내 생각을 가미시켜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저쪽 시험자는 A라고 하는데 나는 B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써요. 그럼 남들이 보더라도 이 사람 대단하다. 근데 뽑냐? 아니죠. 대단하다는 걸로 끝나요. 그건 안 뽑아줍니다. 그냥 대단할 뿐이에요. 뭐 이런 놈도 있네? 이 정도예요. 시험 답안지를 보면서 이 자식 봐라. 공부 많이 했네? 근데 안 뽑아요. 왜? A 주장이 아니잖아. B 주장이잖아. 그러니까 똑똑해도 필요 없어. 스펙이 있어도 필요 없어. 그들이 원하는 거. 삼성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겠죠. 현대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겠지. 예? 그들이 원하는 기준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붙어요. 그들이 원하는 기준이 뭐 부모가 좋던, 그죠?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던 이런 형태를 다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기준. 우리 시험은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 원하는 기준이 어찌 보면은 스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한테는 가장 강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많이 맞춰야 돼요. 있죠? 내가 스펙이 좀 약하다. 많이 맞히면 됩니다. 우리 공무원은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단순합니다. 성적 좋으면 쉽게 못 떨친다는 겁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좀 문제가 있었다? 많이 맞히면 돼요. 그죠? 수석 합격자를 꼴등으로 바꿔치기해요? 절대 못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학교 다닐 때 좀 문제가 있다. 학교 성적에서 뭐 고등학교 때 내가 좀 출석률이 좀 낮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남들보다 한두 개 더 맞추겠다는 생각하죠. 그죠? 아슬아슬 붙으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면접관이라 하더라도 학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문제야, 출석률이 별로 없어. 그러면 당연히 꼴등은 아주 깨끗해. 학교 출석도 잘했어. 문제야도 아니야. 그죠? 그런데 현재 80명 뽑아. 근데 78등이 문제하고 81등이 깨끗하다면 누굴 뽑겠어? 81등 뽑지. 그러나 30등이 문제하고 81등이 깨끗하다면 그때는 못 바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문제였어요. 껌 좀 씹었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딱 한마디 합니다. 많이 맞춰라. 남들보다 한두 개 더 맞춰라. 그러면 된다. 왜? 그때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을 지금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많이 맞히는 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암기로 와야 된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까지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죠? 암기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한테 제가 만들어줄 겁니다. 자, 우리 시험은 영어, 한국사라는 시험과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총 5과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경찰 행정학과, 경행과 특채라 그러죠. 이제 경채라 그러죠. 경력자 채용이라고 해서. 그래서 경채라 그러는데 거기는 영어, 한국사 대신 수사와 행정법이 들어 있습니다. 있죠? 자, 그런데 일단 일반직을 보면은요. 자, 영어, 한국사의 방과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의 방이 달라집니다. 영어는 한국사하고만 친해요. 형법, 형사소법, 경찰학개론 이 3명이 친구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국어, 과학, 수학, 사회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중에 3명만 친구가 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험은. 자, 이때 영어, 한국사의 점수는 형법, 형사소법, 경찰학개론에 어디에도 점수를 보완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형법, 형사소법, 경찰학개론도 영어, 한국사에 어디도 점수를 보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따로라는 겁니다. 영어하고 한국사 시험 별개, 형법, 형사소법, 경찰학개론 별개인데요. 자, 어찌 보면은 영어, 한국사는 10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은 8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200점이에요. 다 맞으면. 이건 다 맞으면 결국은 80점으로서 38은 24에서 24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다 맞아봤자 240점인데 이거 다 맞으면 200점이에요. 어느 쪽을 더 많이 맞춰야 되겠어요? 영어, 한국사 쪽이겠죠. 자, 여러분들은 고민할 건 없어요. 여경 평균 90, 전과목 90점 맞으면 됩니다. 남경 평균 80, 전과목 80점 맞으면 됩니다. 자, 전의경 특채가 있습니다. 의경 특채들. 자, 의경 경채 형태는요, 이 5과목이 한 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과목을 영어가 못한다 하더라도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이 좋은 점수를 맞추면 영어를 80점을 맞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평균 80을 만들면 됩니다. 한 방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일단 전부 90점 맞고 영어만 40점을 맞았다면 나머지가 10점씩 주면은 총 평균 80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의경 특채 시험이에요. 의경은 함께 방에 있기 때문에 영어를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험은 내가 의경 출신이 아니라면 이건 방이 별개이기 때문에 형법, 형소법, 경찰학과는 100점 다 맞고 한국사 90점 맞고 영어 40점 맞으면 떨어집니다. 평균으로는 훨씬 좋은 점수죠. 하지만 떨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전체 80점 맞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 영어, 한국사에서 모든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특히 여러분들이 약한 과목은 영어예요. 왜? 나머지는 다 우리말이니까 우리말은 어떻게든 만듭니다. 근데 영어는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 선생님, 지영호 선생님 계시기 때문에 아마 만나봤을 거예요.
의지 강하시고요. 젊고요. 그죠?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원세부터 중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꼴통이라죠. 공부를 안 했던 애들. 얘네들 영어를 가르쳐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영어가 약한 사람을 고득점 만드는 것을 저도 직접 봤고요. 제 눈으로. 안 봤으면 말을 못하는데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영어가 뭔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대로 따라가면은 여러분들 1년 안에 충분히 80점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뭘 잘 본다고? 시험을 잘 본다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영어는 단어 싸움이니까 단어 많이 알면 영어도 잘하게 돼 있어요. 왜? 거기다가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솔직히 요즘에 영어 그 회화에 문법을 뭔 필요 있어? 예? 몇 개 아는 단어만 이야기하면 다 알아먹어. 우리도 외국 사람들 와서 몇 개 아는 단어만 이야기하면 어때? 다 알아먹잖아. 똑같아. 굳이 우리가 거기에다 문법 붙이고 예전에야 그게 이제 우리는 영어 한다면 고급적인 언어라 해서 그 영어에다가 막 문법을 붙이고 막 그랬지. 그지?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냥 미국 가서 커피. 그렇게만 말해도 커피 줘요. 그잖아. 손가락으로 찍기만 해도 돼요. 1, 2, 3. 이렇게만 해도 그거 나와요, 다. 그러니까 영어가 그렇게 뭐가 중요한 형태가 아니에요. 대화만 하면 줄 알면 되는 겁니다. 내 말만 전달만 해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온몸을 갖고. 단어만 많이 알고 있으면 돼, 단어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 행정학과. 그죠? 경찰 행정학과인데, 경찰 행정학과 형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수사와 행정법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역시 같은 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점수. 그래서 경영과도 90점. 맞겠다는 생각 갖고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00일단은 일반직과 똑같습니다. 대신 100일단 시험은 청와대 근무입니다. 청와대. 거기는 눈. 키가 커야 되고요. 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키 크고, 눈도 좋고, 멋있게 생겨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시험 보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가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점수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평균이 조금 5점에서 6, 7점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직보다. 그죠? 그 다음에 학교 특채 시험이 있어요. 학교 특채 시험. 학교 특채 시험은 합쳐가지고 아까 그 전의경 특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심리학과생들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점수보다는 조금 낮거나 비슷하거나 근데 그 좀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 심리학과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점수 체제가 이렇게 많이 낮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영어는 만들어 와라 나머지는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말은 하다 보면 됩니다. 왜? 반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요즘에 뭐 공부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던데요. 그죠? 자, 항상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딱 하나야죠. 한 번 보고 다 봤다 하지 말아라. 여러 번 봐라. 질리게 봐라. 지치게 봐라. 그죠? 죽지 않을 만큼 봐라. 이게 뭐예요? 끝까지 봐라는 겁니다. 지겹더라도 보라는 거예요. 보다 보면은 지겨우면은요, 되게 돼 있어요. 지겹다는 것은요, 내가 다 알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지겨워지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지금 형소법 보고 있으면 저도 안 지겨워요. 왜? 아직도 다 모르거든. 근데 지겹다는 말이 나오기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공부는 하면 할수록요, 궁금한 게 많이 생깁니다. 그 공부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차라리 뭘 모를 때 부딪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수험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요, 쓸데없는 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 버리면 또 게임 오버가 되는 거예요. 떠날 때가 된 거죠. 쓸데없는 거 알기, 내가 막 궁금한 건데 쓸데없는 거 알기 시작한다. 그러면 스스로 느끼면 돼요. 이제 떠날 때 됐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건 학문화로 가야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대단한 거야. 비야, 비. 근데
우리가 뽑을 사람은 아니죠. A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암기하면서 이해를 하되, 이해는 제가 시켜드려요.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오면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암기는 여러분들이 해라. 그리고 반복 능력 중요하다. 특히 영어. 반드시 영어는 스스로 만들어라. 그건 선생님들이 만들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왜?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되고 자꾸 외워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제가, 저는 이제 형소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지금 이제 1월에 공부를 합니다. 그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과정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9월에 시험을 본다. 그게 요게 1순환이에요. 요게 2순환입니다. 요게 3순환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1순환 수업을 다 끝나고 나서 만약 9월에 가서 시험을 본다면 제 과목을 여러분한테 제가 40점 자신 있습니다. 8개. 20문제에서 8개는 제가 맞게 할 자신 있어요. 1순환만 하고 가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순환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간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60점 12개 자신 있습니다. 자, 3순환을 하러 간다면요 70점 14개까지 맞게 될 자신 있습니다. 시험은 붙어요, 못 붙어요? 못 붙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두 개만 실수해버리면 10점씩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70점 맞게 해줬는데 여러분 여기서 2개를 실수해버린 거야. 아는 거였네.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건데. 그러면 60점 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 가서 이제 어떤 문제냐?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걸 하겠죠. 동영 같은 걸 하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하기 전에 이게 뭐냐면 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라든가. 그죠? 기출문제 형태들. 그 다음에 뭐 전문 판례 특강이라든가 뭐 이런 전문 판례들이 이제 또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가미되면서 총 여러분들이 90점이라는 과목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18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틀려야 될 것은 딱 2개예요. 그죠? 2개. 근데 제가 모의고사를 내더라도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하더라도 100점 맞게는 하기 싫겠죠.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는 당연히 어려운 거 냅니다. 근데 그거에 여러분들 관심 둘 필요는 없어요. 자, 혹시나 그래도 난이도 있는 건 하나는 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한 문제 정도는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난이도 있는 것은 최상 난이도는 2개예요. 그러면 여기서 40점 맞는 것은 기초예요. 형소법이 뭔가만 알고 와서 보면은 40점 맞는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꽈락을 넘는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상태가 기본이에요. 여기는 기본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학원계에서는 심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화가 뭐 새로운 심화가 아닙니다. 기본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거죠. 기본하고 그 기본에다가
기출문제나 이런 좋은 판례가 플러스 되면서 똑같은 걸 또 반복하는 거예요. 따로 분리해서. 이번엔 기출문제를, 이번에는 좋은 판례. 이제 이건 이제 오후에 이루어지겠지. 이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수업 하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리고 동형무효사 이게 마지막 형태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자기가 직접 자기를 실험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를. 그러면 9월에 합격이 되는 거예요. 형소법만. 여기서 무엇은 알아서 만들어 와야 돼. 나머지 4과목은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 와야지. 내가 여기까지 해줄 수 없잖아. 그치? 형소법은 제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따른다면. 그래서 일단 형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할 때에 바로 이것만 좀 지켜주라. 그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까지 하면은 진짜 죽었다 하고 공부해야 돼요. 딱 노는 건 여기까지예요. 친구들과의 만남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여유 있게 해도 돼요. 그냥 수업 듣고 조금 한번 반복하고 잘 모르니까 뭐 문제 풀 것도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여유 있게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달라져야죠. 그죠? 3, 4월에는 카톡만 남겨놓고 친구의 만남은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전화만 통화만 하고 연인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전화 통화만 하고 그죠? 그냥 카톡만 좀 하고 예? 이모티콘 같은 것만 좀 날리고 사랑해요 뭐 이런 거만 날리고 그러고만 지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는요 5월달부터는요 카톡 끝입니다. 전화 끝입니다. 친구들한테 다 알리면 됩니다. 카톡 문구에다 써놓으면 됩니다. 죽었다고. 그죠? 9월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친구들이요, 나는 죽었다. 9월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 보자. 예? 조문은 올 필요 없다.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합격합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아쉽게도 남경이에요. 경영과예요. 전의경이에요. 근데 전의경은 3월에 시험이다 보니까 다음에 있기 때문에 전의경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가면 또 가니까 이걸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시험에 떨어지면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3번을 계속 3번 또 3번 또 3번 또 3번 또 3번 얼마나 지겨워. 근데 안 될 수가 없죠. 근데 이걸 반복해놨더니 뭐 하고 있느냐, 4를 만들고 5를 만들고 6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막 책도 막 새로운 걸 사고 이러면서 또 다른 데 여기서 수업 들으니까 아니니까 또 다른 데 학원 가야지 하면서 또 1번부터 또 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되는 거죠. 기초 몰라서 앉아있는 거예요? ABC,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나 ABC 하는데 ABC 가르친 반에 앉아서 수업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업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수업 안 나가지. 또 영구형 하는 거예요. 또 그냥 거기 또 하려고 하니까 ABC 알면 ABC 반은 안 해야지. 자기 반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반으로 자기가 맞춰서 2번으로 들어가든지 3번으로 들어가든지. 그리고 3번밖에 없어요. 4번, 5번 절대 없어요. 4번, 5번 있다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딱 여기까지만 하면 돼. 문제집 한 권, 교재 한 권. 그래서 3번만 계속 반복해봐. 떨어졌다. 또 3번, 또 3번, 또 3번, 또 3번 시험. 그러면서 마지막에 항상 이거 한번 걸치고. 그죠? 시험 보기 전에 이건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전에는 무조건 3번이고요. 3번, 3번, 문제풀이 동영. 어찌 보면 이게 이제 뭐, 그러면 마무리죠, 마무리. 그러니까 마무리는 반드시 안 하면 안 되지. 왜? 잊어먹는다 그랬잖아. 우리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무리는 반드시 해줘야 돼. 왜? 자기 실험이잖아. 나를 실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영도 와서 시험도 보고, 이제 점수가 나오다 막 해야 돼. 그래야 내 점수가 나오는 거고 내가 나를 만드는 거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거 실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계속 하면서 이거. 그럼 또 가면 돼요. 그래서 여경은 이것을 한 1년을 더 풀이를 해라는 겁니다. 한 2번 정도 더. 아니면 잘하면 1번 정도.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한 2번 정도 더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도 1년 반이에요. 그죠? 근데 시험이 딱 걸리기 때문에 2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월은 1년 반 정도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만 공부하면 돼요. 뭘 만든 상태에서? 영어를 만든 상태에서. 국사를 만든 상태에서. 그지? 그러니까 영어가 약한 학생들은 다른 거 없어요. 영어에 그냥 매진하세요. 1, 2월에는 아예 영어의 모든 것은 영어에다 다 매진하고 1, 2월 달에는 그냥 수업만 들으세요. 나머지 4과목은 앉아가지고. 빠지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아요. 나이도 더 드셨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압니다. 그죠? 그리고 학원계에 계신다는 것은 아직까지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겁니다. 문제 있었으면 못 있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순실이 아닌 이상은 우리 학원계에 최순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강의 못해도 내가 여기 내 거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지. 이거 내가 원장이니까 이렇게는 가능성이 있겠지. 하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장님도 아닌데 강의하시는데 조금 내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 그래도 들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도움이 돼요. 어떻게 할 거야? 안 듣고. 나는 저거 안 들을 거야.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뭐요? 나는 계속 떨어질 거야? 나는 저 선생님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계속 떨어질 거야? 이거 말도 안 되잖아. 그치? 내가 뭐 왔으면 내가 그만큼 꾸준히 해나가서 나는 합격할 거야. 나는 깊이 읽고 나는 합격을 할 거야. 하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이 읽으세요. 국사도 많이 읽고 형법, 형소법, 그리고 경찰학도 읽으면 돼요. 영어는 읽을 수 없잖아. 읽으려고 해도. 그지? 발음도 안 좋고. 하지만 이건 뭐야? 발음 필요 없잖아. 못 읽는 단어 없잖아. 못 알아먹을 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자꾸 읽으면은요, 친근감이 생기고, 그 친근감이 생기다 보면 궁금점이 있어서,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도 수업을 들을 때 잠도 안 올 거예요. 그리고 자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지겨워도. 수업은 어쩔 수 없이 지겹습니다. 저도 형소법 강의하지만 형소법도 진짜 지겨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죠? 형법은 뭐 판례라고 나와서 막 사람도 죽이고, 뭐 강간도 하고 막 그러면 이건 강간도 못 되고, 사람도 못 죽이고. 그죠? 이미 다 끝난 일을 갖고 지금 재판하는 거예요. 지겹죠? 요즘에 최순실 사건 보고 있어봐요. 지겹죠? 왜 지겨워요? 수사가 아니거든. 이제 재판하고 있거든. 그냥 지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재판하는 것은. 맡겼잖아요, 이제 법원에다가. 그 전까지는 체포 안 하니까 체포해라! 막 날아가고 막 촛불도 두고 막 그랬지. 근데 체포 다 했어. 구속해라! 막 또 촛불 넣었더니 구속했어. 이제 할 것이 없잖아, 이제. 뭐 하지?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근데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재판만 남은 거예요, 이제 재판만. 탄핵을 떠나서 최순실의 예본사 이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형소법처럼 지겨운 게 없어요. 근데 잠이 오면은, 저도 예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생활 해봤는데, 저는 잠이 올 때 딱 하나 했던 게 있습니다. 옆을 쳐다봐요. 누군가 한 사람을 꼭 찾았습니다.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 같은 애. 열심히 하는 애. 몇 번만 보면 알아요. 저 애 진짜 열심히 하는 애구나. 그럼 잠 오면 그 애를 봐요. 그 애의 눈을 뜬 모습을 보면요, 잠이 안 옵니다. 그죠? 갑자기 딱 잠이 올 것처럼 싹 걔 쳐다봐. 걔가 딱 쓰고 있잖아. 뭐 안 되지. 딱 하는 거예요. 왜? 경쟁자잖아. 그지? 저는 나보다 그러니까 쟤는 먼저 들어가고 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지? 그래서 경쟁자를 쳐다보면서 잠을 깨세요. 그게 가장 여러분들. 근데 경쟁자 잘못 찍으면 딱 봤는데 자고 있다. 그럼 나도 자게 되겠지. 경쟁자도 잘 찍어야 돼요. 독서시나 이런 데 가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경쟁자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항상 주시하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다. 그럼 그 사람을 쳐다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면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은 결과 옵니다.
자, 첫 시간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 저서고 좀 하고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왜 탄생했는지 탄생 역사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제 우리 공부에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